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1,18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1,200원대까지 이제 열어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하락세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율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출주들 중심으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인민은행에서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 코스피도 2,0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740선을 내주고야 말았는데요.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포기를 한 걸까요? 매도로 완전 돌아선 상태인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그 국내 시장의 경우에 중국발 이제 악재가 있기 전에도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여름철 휴가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었죠. 그렇지만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이러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돌발적인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하회를 했습니다. 2,000선이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 역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제 위시를 해서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의 흐름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제 악재의 흐름 속에서 위안화를 갖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절하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를 갖다가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담 부분들로 이제 시장에 지금 악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그 최근의 어떤 조정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위안화 절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이제 불분데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970선이 이제 깨졌을 경우에는 종목별로는 지수랑 의미가 그 종목별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일단 지수만 봤을 때는 1970선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일단 대비를 하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절하도 가능성이 열어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돌발 변수잖아요. 네네. 이 돌발 변수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SDR 편입이라고 하는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제화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패거제로 갔던 것을 계속 범위를 넓혀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 끝이 아니라는 것에서 어제 이제 조정의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밸류 종목군들, 중국과 연관돼서 움직였던 고밸류 종목군들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싸게 살 기회를 확보하자라는 논리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지지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현금 확보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중국발 악재 단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전에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환율 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요동을 치면서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1,180원을 뚫어냈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수출주들 앞으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 기업 그 수출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미국 기업에게도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달러가 강세를 이제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기 둔화의 어떤 이러한 그 부분들 또 그대로 또 표현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엔저 쇼크에 이어서 이제 위안화의 어떤 또 하락의 어떤 쇼크라고 하는 부분들 중국에 치이고 또 일본에 치이는 이러한 어떤 샌드위치와 같은 이제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는 더욱더 이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위안화 절하라고 해서 모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 악재는 아니거든요. 일부 제가 보니까는 유리한 쪽은 자동차 그리고 전자 이쪽
이쪽은 좀 뭐 불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동차나 또 그 전자나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나쁘게 보려면 똑같이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만 좀 어저께까지는 좀 강조가 되었고 그 이쪽만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환율이 이렇게 만약에 또 굉장히 또 유동을 치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국내 이제 뭐 금융 당국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이제 뭐 주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개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심리적인 안정을 얼마만큼 좀 그 차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주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로 HSBC에서도 그렇고 위안화 가치 절하로 인해서 앞으로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지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중국발 악재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해봤고요. 그 안에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CJ ENM과 CGV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땠는지 일단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부터 살펴보시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3%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2.1% 증가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2,99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94.2%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17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CGV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0.9%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2.3% 증가하면서 2,0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시 전분기와 대비했을 때는 66.1%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4% 하락을 하면서 일단 68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예, 어제 그 SM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네. 뭐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뭐 주가도 이제 급등의 흐름으로 전개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봅니다. 엔터라든지 뭐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터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안에 뭐 많은 그 섹터를 갖다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 포괄적인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한류 콘텐츠가 이제 흥행을 보였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쪽과 관련된 뭐 엔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장 끝나고 뭐 CJ ENM은 실적이 뭐 나름대로 괜찮았었고, 뭐 CJ CJV는 좀 실적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2분기 뭐 메르스 여파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좀 주가의 움직임도 ENM과 좀 CJV가 좀 약간 좀 다른 이제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디어에 좀 국한되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국내 좀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좀 무한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보면서 그 엔터, 뭐 또 미디어 이러한 그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J ENM과 CJ CGV 엇갈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엔터주와 미디어주 가운데서도 엔터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지만 미디어주는 오히려 성장성에 좀 제한을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에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이 업종의 장기 성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최근 고밸류 종목이 모두 마찬가지이듯이 바이오주, 그다음에 뭐 제약주,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뭐 미디어 관련주를 포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모두 성장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수급이 쏠리면서 제 실적 상승 속도보다 몇 배, 그러니까 뭐 한 2배, 3배 정도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다고 저도 뭐 10배, 뭐 20배까지 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격한 이 갭 확대는 결국 갭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필 규정이라고 결국 크게 벌려놨으니까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조정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기술적으로 일봉을 보시지 말고 월봉과 같은 장기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예, 제가 어제 그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제 뭐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 네네. 그 미국도 일단 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반영됐느냐?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뭐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그 최대한 어제 이제 그 어제였던 그 하락으로 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종목별 접근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시장의 좀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뭐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또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뭐 그 위력을 발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별 접근도 일단 시장의 안정화 이후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슬림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디너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